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살이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던 김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혼자 살 것 같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히잡을 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과부와 함께 마을에 나타나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양반이 드디어 미쳤나봐.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더니 웬 아랍 여자를 데려와 우리 마을이 무슨 국제 결혼 중개소라도 되는 거야? 저 여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온갖 수군거림이 마을 전체에 퍼졌고 최만식 이장님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나 반대하던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밀라입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나 34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녹천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운명이 어떻게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4년 전 저는 리야드의 한 병원에서 의료 통역사로 일하며 남편과 평온한 삶을 살던 평범한 사우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저는 31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수적인 사우디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고 친정에서는 매일같이 재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밀라,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어서 좋은 남자 찾아서 재혼하거라. 하지만 저는 단 한 번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조건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는 것이었죠.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전공했고 통역사 경험도 있었기에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할 때 연수를 온 한국인 의사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정이 많고 가족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한국은 여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이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3년 전 저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만 할 생각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반해버렸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여행할 때 만났던 한 할머니의 말씀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가씨, 혼자 여행하려면 힘들겠네.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고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손녀처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취업 비자를 받아 서울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고객과의 소통을 돕는 통역사 역할을 맡았죠. 서울에서 약 1년 반 동안 생활했습니다. 일은 순조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따뜻한 한국의 정을 복잡한 대도시에서는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에게 지방 출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농산물 수출업자와 중동의 구매자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반 전 처음으로 충청남도 홍성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홍성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농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마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있던 오아시스처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의 운명적인 여정은 국내의 농업협동조합에 업무차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40살의 독신 남성인 김민준 씨는 그곳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고향에 머물며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고 있었죠. 그날 제가 농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때 길 건너편 가게에 있던 민준 씨가 우산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우산 쓰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둘 다 어색했습니다. 민준 씨도 히잡을 쓴 외국인 여성을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척 신사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농산물 수출 관련 일로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중동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사우디는 엄청 덥겠네요. 한국 날씨는 어때요? 처음엔 좀 습하다고 느꼈는데 이젠 좋아요. 계절이 여러 개인 게 아주 흥미로워요. 비가 그친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근처 찻집으로 저를 데려갔고 저는 그가 무척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여기서만 살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뭐 내세울 게 없네요. 그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그의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한 곳에 머물며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저는 출장 기간 동안 민준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동네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고 저는 그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와 이슬람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쓰는 히잡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할머니 세대 분들도 예전에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니셨는데 아마 비슷한 의미였을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이해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용한 장소를 찾아주었고 항상 돼지고기가 없는 식당을 골라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밀라 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밀라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민준 씨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제 감정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그와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교도 문화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는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엄청 놀라실 거예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테니까요. 민준 씨도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약설은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인 녹천마을 민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인 박순자 어머님을 처음 뵈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민준아, 이 사람은 누구니? 아들이 히잡을 쓴 외국 여자를 데리고 오자 어머님은 몹시 당황한 표정이셨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자밀라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자밀라라고 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드렸지만 어머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외국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하니? 하지만 어머님은 본래 마음이 고운 분이셨습니다. 놀라시긴 했지만 제게 방을 내어주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배고프겠네.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저는 어머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에 감동했습니다. 비록 아직 어색해 하시지만 손님을 기꺼이 맞아주시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구경거리라도 난 듯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민준이가 어디서 데려왔대? 쯔쯔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격렬한 반대는 최만식 이장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노총각이라고 아무나 마을에 데려와도 되는 줄 알아? 우리 마을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이장님은 명백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외국 여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영희 부녀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고생이 많겠네? 저런 외국인 며느리를 봐야 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순자 어머님의 일을 돕고 온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밀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종교도 문화도 다른 저를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츰차츰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님을 도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만 어머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잡초가 안 난단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못해본 농사일이었지만 민준 씨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났을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는데 그날 아침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통역사로 일하며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지만 혈당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설탕물 좀 타다 주세요. 저는 다른 주민들이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큰 소리로 지시하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할아버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20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의 상태는 안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영희 부녀회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밀라, 자네가 아니었으면 김영감님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고맙다 아가. 이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자네를 오해했었구먼. 정말 고맙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한두 명씩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는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저씨 한 분은 농기계 다루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밀라, 한국 며느리가 되려면 김치는 담글 줄 알아야지. 네, 아주머니 열심히 배울게요. 저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 농사 짓는 법 등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우디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지만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특히 아주머니, 할머니들께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벽하게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에도 참여하고 수학기에는 다른 집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준 씨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생각할 무렵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 가족들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저를 데려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밀라,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우리와 함께 사우디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딸이 이슬람교도가 아닌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행복?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저를 감싸고 나선 것입니다. 이장님이 제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밀라는 우리 마을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곱고 성실한지 아십니까? 부녀회장님도 거들었습니다. 자밀라가 여기 온 뒤로 마을 일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김 영감님 목숨을 구한 것도 바로 자밀라예요. 심지어 김 할아버지까지 직접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해줬소. 나에겐 친소녀나 다름없어요. 모든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밀라는 우리 마을 식구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제 아버지도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런 마을이라면 자밀라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저와 민준 씨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이슬람 방식과 한국 전통 방식을 모두 치렀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두 의식 모두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아름다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밀라야, 드디어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됐구나. 순자 어머님은 저를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모든 마을 분들이 저를 완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주셨고 저 또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좋은 소식도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어머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온 마을 분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주머니, 할머니들께서는 제게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자밀라 임신했을 때는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한다. 저는 지금 임신 7개월입니다. 곧 태어날 우리 아기는 한국인과 사우디인의 피가 섞인 사랑스러운 아이일 겁니다. 우리는 아기 이름도 미리 지어두었습니다. 아들이면 하산, 딸이면 하나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두 문화권 모두에서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요즘 저희 마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우리 마을이 국제 결혼의 상징적인 마을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와, 신기하다. 사우디 여자가 한국 시골에서 살다니. 관광객들은 신기하게 쳐다보지만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오후에는 아주머니, 할머니들과 함께 밭일을 돕거나 둥그렇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밀라, 이제 완전 홍성댁 다 됐네? 농담 섞인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남편 민준 씨와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빠, 오늘 일하느라 힘들었죠? 내가 복이 많지.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내를 얻었으니까. 매일 저녁 민준 씨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저는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가끔 사우디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밀라, 네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기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곧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올 겁니다. 저는 무척 설렙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이슬람교도의 자비로운 정신을 모두 물려받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너의 엄마는 아주 먼 사막의 땅에서 왔지만 이 작은 대한민국 시골 마을에서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국경도, 종교도, 문화도 그 어떤 장애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을지라도 진심과 노력으로 다가간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과 따뜻한 마음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저 같은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가족처럼 받아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